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디어 새해입니다. 맞아요. 우리 신지 작가님이 그 몇 마디를 해주신 덕분에 한 11월부터 계속 제가 좀 네. 성급했죠.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네.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2달간을 보냈고요. 이제 본격 본방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새해입니다. 맞아요. 2024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으세요? 신지 작가님? 저는 사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쪽에 가까운데 근데 올해는 너무 그 과도한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던 거나 좀 잘 지키면서 하자 정도여서 운동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거 이 정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운동하고 글을 쓴다. 수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수영을 더 열심히 하고. 수영이 이제 너무 1월이 너무 추워서 사실 매일 그 갈 때마다 고비거든요. 오늘만 빠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추위를 뚫고 수영장에 간다는 것부터가 저의 의지력을 높이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날씨여서 여름에 시작했는데 지금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그거를 이제 추워도 꾸준히 가는 것. 그리고 아직 그 프리랜서 2년 차로서 아직 글쓰기 루틴 같은 걸 만들지 못했어요. 마감이 있어야만 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마감이 계속 있었으니까 또. 네, 그래서 좀 그거 루틴을 만들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건 진짜 약간 살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일인데 잘 한다고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볼 것 같은. 맞아요. 신지 작가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 관리하고 글 쓰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티는 안 나지만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일상이 또 너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원래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일상의 일과들에서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그걸 잘 지키는 게 저의 목표고요. 작가님도 얘기해 주시죠. 저 안 알고 넘어가는데 진짜 꼭 저에게 자꾸 다시 물어보셔가지고 눈빛이 지금 얘기 안 회피하려는 하시려고. 느낌이어가지고 2024년이요. 그냥 2024년 12월 31일에 와 올해도 너무 오늘도 나왔어. 네, 오늘도 1년을 하루처럼 사시는 네 분. 아니요. 네, 올해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뭐 꼭 제 뜻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제 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럼 지난주 이제 2023년 12월 31일에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2023년 12월 3 말도 지금 발음 그게 뭐였죠? 저는 새로운 해에 넘어들면서 지난 해가 뭐 싹 사라졌는데요? 전생의 기억처럼 지금 네. 이제 지난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야말로 그래서 놀랍군요. 까먹었어요. 네. 미래는 왠지 근데 신지 작가님 그 2024년 12월 31일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저희가 문자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네 듭니다. 꼭 적어놔야지. 알람 설정해 두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뭐 새로 품은 그 목표도 많으시고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북카페 식탁에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지도, 그곳에서 누군가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지도,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지도,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의욕 좀 꺼내보려 하지만 지난 생일 케이크 초 끌 때 사라져 버린 건지 의지란 거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뭔가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막 올해 네. 계획을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톤이 다릅니다, 지금.
의욕을 꺼내보려 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오늘의 손님은 근데 또 새해를 모두가 의욕 충만해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또 우리 북카페는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주는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아, 오늘은 좀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 혹은 새해라니까 다들 뭐 이렇게 새해 계획 얘기해봐, 목표 얘기해봐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게 없어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의 책을 이제 소개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1월, 2월 요럴 때가 약간 마음이 시작 지점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들은 다 꺼진 이후고 봄꽃이 피기 전이어서 뭔가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랬거든요. 네. 늘.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되는 거고 사실 꽃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시간에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뭔가 부산스러운 채로 좀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월이 일단 우리나라 날씨에서는 가장 추울 때이기 때문에 몸과 맞아요. 마음이 같이 움츠러들고 또 새해라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월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하실 거고요. 그렇죠. 또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또 분주하게 보내고 계실 거고. 그래서 네. 막상 우리가 막 새해 얘기는 많이 하지만 또 새해라고 해서 그렇게 12월 31일과 완전히 달라진 1월 1일을 맞이하는 거는 또 아니니까요. 네. 지금 다들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새해가 되면은 늘 뭔가 다짐과 계획은 늘 세우는 편인 것 같은데, 그거에 약간 실망하는 시기가 1월 첫째 주거든요. 아, 그 맞아요. 작심삼일을 드디어 발견하고야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그 차지하지만 또 그만큼 출석률은 미치지 못할 때가 1월이잖아요. 아, 1월 첫 주에 벌써 그 계획이 좀 틀어지거나 하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그렇죠. 약간 의욕이 좀 꺾이는 네. 면도 겪을 수 있고요. 맞아요. 자, 오늘 이 손님에게 어떤 에세이 꺼내주실지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알레프의 지친 마음 준비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홍익인간 김신지 선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장찬미 작가님이 쓰신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라는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 아, 진짜요? 동의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게 약간 좋아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네. 부담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이 책은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만 들었을 때는 어떤 책일지 좀 궁금해지는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장찬미 작가님의 클라이밍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고 나서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서 표지도 보시면은 지금 제가 고은 작가님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되게 알록달록한 그 클라이밍 홀드들, 요 네. 홀드라고 부르죠. 잡는 부분을 그런 컬러로 되어 있고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저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클라이밍의 세계를 정말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 네. 어떤지를 잘 몰랐는데 에세이집 읽으면서 아, 클라이밍이란 게 이런 운동이고 배우게 되면은 이런 마음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일이구나 하면서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 운동 자체가.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왜 제목이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인지가 또 느껴지기도 네. 하는 책이에요. 그렇군요. 클라이밍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하는 마음에는 실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똑 떨어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좀 더 도전해서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패를 판단하지 않으시나 보죠? 지금 네. 이 작가님은? 그렇습니다. 이 장찬미 작가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창원에서 남동생과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소개를 보면 국문과를 나왔지만 맞춤법을 잘 모르고 클라이밍을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한다. 네, 근력은 없지만 좋아하는 마음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동생 권유로 클라이밍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전에는 뭐든 이제 한번 시작한 거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잘 하지 못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일은 그냥 시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클라임이란 운동, 이 세계 자체가 자신이 처음으로 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된 세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읽다 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책 읽으시고 그러면 좀 의욕을 많이 좀 이렇게 의욕이 솟는 것을 느끼셨겠네요. 신지 네. 작가님은 뭐 워낙 의욕이 없으신 분이 아니긴 하지만 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지만 네. 원래 있던 의욕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착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 이 책에 그 추천사에 김원비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혼비 작가님은 또 이 운동하는 어떤 여성 에세이스트로 널리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글만으로 사람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 숱한 운동 에세이에 추천사를 써오셨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읽고 처음으로 클라이밍 1일 체험을 하러 가셨다는 와. 그래서 추천사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정말 이 책이 어떤 사람의 움직이게 만든 역할은 다 한 게 아닌가 싶어지더라고요. 진짜 우리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음식 에세이 읽고 나서 그 맞아요. 음식을 먹으러 네. 움직이게 되면 성공인데 음. 이게 뭐 운동 에세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운동 에세이적인 면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나서 직접 운동하러 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맞아요. 저도 친구가 그 용산에 있는 어떤 클라이밍장을 자꾸 얘기하면서 너 클라이밍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한 두세 번 권한 적이 있어요. 1일 체험만 가보자. 근데 1일 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근데 제가 늘 귀찮고 막 벽에 매달리기 싫고 이래서 안 간다고 거절을 해왔었는데 이 에세이를 읽고 나서 아 그래 친구가 그렇게 끌어당겨주는데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좀 춥고요. 조금 봄이 오면 네. 봄이 제가 오면 꼭 갔다 와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클라이밍 너무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요새 주변에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있네요. 네, 그 친구는 벌써 좀 많이 됐어요. 7, 8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벽을 타고 막 했었는데 수많은 권유도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저의 귀에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한 부분을 골라오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왜 제목이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인지에 대해서 좀 대답처럼 등장하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 부분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회피하는 태도에 관해 생각할 때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모래먼지가 풀풀 날리던 운동장. 달리기 출발선 앞에 선 유년 시절 내 모습. 어릴 땐 거의 모든 운동을 싫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가장 싫었다. 아마 잘하지 못하니 더 미워했던 것 같다. 있는 힘껏 달리는 친구들 곁에서 나는 마치 달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걷다시피 달렸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노력했지만 소질 없음을 확인받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피하는 쪽이 안전하다 여겼으니까. 나는 실패의 가능성이 보일 때면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남겨두고 싶어 했다. 어른이 되면서 이런 성향은 더 짙어졌다. 잘해내고 싶은 일이 생기면 마음을 재단해서 적당히 좋아하려고 애썼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보단 미지근하게 성공하는 쪽이 편해 보였다. 그래서일까? 내가 한다는 노력에는 어딘지 모르게 은밀하고 음흉한 구석이 있었다. 안 될 것 같은 일 앞에선 적당히 손을 떼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날들의 반복. 돌아보니 어느새 나는 포기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우연처럼 만나 나도 모르게 빠져든 것이 클라이밍이었다. 그런데 발을 디딜수록 이 운동은 내가 오래도록 고수해온 삶의 태도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숨는 것도 숨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곳. 시도와 실패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세계에서 내가 가진 음흉함, 용기 없음은 통하지 않았다. 마치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수없이 떨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더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비로소 실패마저도 좋아하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클라이밍은 내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상이다. 아직까지도 잘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부끄러움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된 나를, 그런 나를 만나게 해준 클라이밍을 여전히 사랑한다. 좋아하는 마음이 데려다준 자리에서 생각한다. 어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있는 힘껏 좋아하는 마음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갖길 원했던 재능일지도 모른다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장찬미 작가의 산문집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 쏙글 나를 나아가게 해준 다정한 실패들 중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이어서 그레이 로코가 함께한 하기나 해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제목이 왜 이런 느낌으로 왔는지를 알게 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누구나 실패는 싫잖아요. 뭐 잘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고 남들에게. 그래서 어떤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 부분에서 읽어드린 장면들에 아마 공감하는 지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지. 뭐 어렸을 때 달리기 하기 싫어했던 것이나 또 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거나 이럴 때 내가 괜한 소리 하거나 어차피 정답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럴 네. 때도 그렇고 뭐든 이제 잘 해야 한다. 에 좀 매몰되어 있으면 대체로 실패할까 봐 뭔가 시도하는 거를 다 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찬미 작가님도 이 책에 보면은 뭐 수학학원 처음 갔을 땐 친구가 나눗셈 모른다고 너 바보야? 라고 했던 한마디에 바로 짐 싸서 집에 온 에피소드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늘 못할 것 같은 일 앞에서는 이제 주눅이 들거나 빨리 네. 그거를 포기해 버리거나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이 클라이밍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만나면서 여기 딱 적힌 것처럼 사실 그 벽에 붙는 순간 숨거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려면 그렇죠. 무조건 내 발과 팔을 써서 그쵸. 다음 홀드를 잡아야만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실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쓰고 계셔서 새해에는 너무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어떤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준 거예요.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세계가. 네, 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분의 오랫동안 관성적인 어떤 태도가 네. 이 클라이밍이라는 세계를 만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무너져 간 거니까요. 근데 굉장히 기꺼운 무너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네. 이런 장면들이 되게 찬미 작가님의 그 심정에 이입을 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본문에서 노력했지만 소질 없음을 확인받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겼다는 그 예전의 생각이 좀 드러나 있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의 가치를 그 타고난 재능,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좀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뭐를 하면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그 잘해야지의 어떤 그물에 갇혀서 한 40년 정도까지 사는 것 같거든요. 잘해야지 네. 그물이 40년이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방송에서 몇 번 이제 수영 배우는 얘기를 했는데 수영은 사실 제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겁을 내지 않고 좀 이제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네. 건데 이게 수영장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같이 시작한 사람들과의 비교. 나는 진도가 느린 것 같은 것 같고 그쵸. 나는 왜 이렇게 몸치일까 뭐 이런 것부터 근데 사실 그렇게 비교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저는 저만의 수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잘해야 된다? 잘하려고 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영의 영법 몇 가지를 터득해서 물 속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도 왜 그 잘해야 된다 해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된 날은 괜히 주눅 들어서 오고요. 시무룩해지고 네. 좀 잘 된 날은 또 약간 신나서 오고. 근데 그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좀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수영 예로 드셨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좋아하면 그만큼의 뭐 진짜 국가대표가 될 거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답을 해주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옆 사람과의 그런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 운동이란 매우 정직한 것이어서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의 차이는 없다. 노력한 만큼 익숙해지고 익숙한 만큼 잘하게 된다. 이토록 당연한 과정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할 만큼 우리가 빠른 속도와 성장에 익숙해져 버려서 문제지만 이 표현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꼭 뭐 운동을 통해서 막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찬미 작가님이 클라임을 배우는 곳에 이제 센터장님도 사실 하면은 하는 만큼 그 시간은 사실 배반하지 않으니까 오래 걸릴 뿐 하게 되는 거는 누구나 비슷하게 자기한테 그런 또 결과는 올 텐데 네. 너무 이제 조급해하거나 같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하거나 이렇게 될 때 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그 태도를 저희가 이 글 통해서 배우네요. 이 책에서 또 한 부분 더 골라오신 부분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방금 그 수영을 하면서 자꾸 같이 시작한 옆 라인의 분들과 비교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부분 가져와 봤습니다. 비교의 늪이라고 할 정도면 진짜 이게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참 어떻게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한번 신지 작가님 낭독 만나볼게요. 살다 보면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여전히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내 역량에 노력해도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에 어김없이 슬퍼지기도 한다. 쉽게 무력해지는 마음 앞에 설 때면 클라이밍을 하며 배운 한 가지를 중얼거리듯 곱씹는다. 잘하지 못해도 계속하는 마음, 그거야말로 멋진 거라고.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쏟는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고 말이다. 실패할 게 뻔한 일 앞에서 그래도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나를 이제야 비로소 좋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저마다의 고유한 서사를 써내려가고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장면에서 내가 꼭 주인공이어야만 할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매번 모두가 주인공일 수는 없다.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빛나는 활약을 지켜보며 다정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누군가에게는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더 많이 노력해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암장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안 했으면서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안 되는 건 없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구호처럼 외치니까. 그러나 지금 내게 다정한 조연이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한 자기 위로나 회피의 방편은 아니다. 예전의 내가 잘하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만을 정답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그와는 다른 방식의 삶도 있다는 걸, 그 또한 다른 모양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다. 주인공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은 더 이상 주인공이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 빛나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압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인공이 아니면 좀 어떤가? 잘하지 못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면 기꺼이 나와 당신과 우리의 인생에 다정한 조연이 되고 싶다.
장찬미 작가의 책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 속 다정한 조연의 한 부분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알면서도 이걸 내 삶에 들여놓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어떤 지점이라면 아, 그렇지. 잘하지 못해도 좋아하면 그냥 그걸 계속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데 찬미 작가님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래. 나는 이거를 여전히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네. 다음날 다시 또 암장에 가는 이 마음. 그게 좀 새해에 내가 품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에는 우리 못하는 걸 하나씩 해봐도 좋지 않을까. 못하는 거. 뭐 나는 몸치야라고 생각했거나 친구는 금손인데 나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못해. 뭐 사람마다 나는 어디에 취약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씩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취미의 영역에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재미도 발견하고 음. 못하는데 이렇게 재밌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던져주는 질문이 큰 것 같아요. 이 책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신지 작가님은 어떤 것을? 저는 몸치인데요. 그래서 수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그 발을 들여놓지 않는 영역은 좀 댄스? 모두가 다 춤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내적 흥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몸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는 거에 늘 이제 자신이 없고 좀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꼭 뭐 춤이 아니어도 어떤 종류의 그런 활동들을 좀 시도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하지 못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문장이 방금 낭독한 글에 네. 등장하는데 이 문장이 저는 이 책 한 권을 대표하는 것 같거든요. 찬미 작가님은 결국 클라이밍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되게- 찬미 작가님.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에세이를 읽을 때, 아,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게 나오고, 주변 이제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은 푼 문제를 나는 못 풀고 할 때, 응원하는 마음이 돼서 지켜보면서 너무 그 성장 영화나 성장 소설에 서사에 익숙해져서, 네. 곧 이 사람이 막 클라이밍을 어느 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서 잘하게 되고 계단식 상승. 네. 이거를 기대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여전히 그 암장에서는 저 친구는 좀 느린 친구 이렇게 대표가 되어 있지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아, 참 이런 생각을 오래 잊고 살았다. 그냥 내가 잘하지 못해도 즐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꼭 이렇게. 사실 저는 댄스? 댄스도 물론이고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전 진짜 재주가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글쓰기에 이렇게 하나에 다 재능이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뭐 세계에서 제일 글을 잘 쓰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없긴 한데 만약에 좀 도전을 분명히 그럼 2023년에 해볼 법한 거다라고 한다면 저 아주 간단하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차려주는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을 정도? 그 음식, 그러니까 뭐 한식 상차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 포함해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뭐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계속 뭔가 밀어두고 못해 뭐 이렇게 그냥 거기서 사 먹자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그냥 이 정도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의 허들을 가진 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가까이 사시잖아요. 이제 이거 지금 눈을- 너무 무서워. 눈을 형형하게 빛내면서 그럼 너무 무섭네요, 신 밥상, 작가님. 그 밥상 가정 제가 방문에서 지금 밥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안상 같은 거 주안상. 괜찮아요? 그럼요. 네. 언제나 주안상이죠. 아니 제가 어떻게 이것을 신지 작가님께 숙제 검사하듯이 꼭 하나 물어보면 또 네. 나한테 또 물어볼 것 같고 그럼 카페인 그럼 여러분. 춤추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잠깐만 그렇다면? 엉망진창이네요. 네 춤추신다는 얘기예요? 아직 춤이라고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몸부림? 내 몸부림 뭐라도 저희 하나 집에서 하실까?
찍으면 안 되겠죠? 괜찮은 걸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왜 우리 이런 얘기 서로 왜 하게 만드는 이게 거예요? 다 찬미 작가님 때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게끔 만드니까. 네, 이 이렇게 글이.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못하는 거 하나씩을 입 밖으로 꺼내 버렸고요. 아니 근데 신지 작가님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비교의 늪인가? 지금 그럼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그럼요. 와서 저 요리 잘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 좋아하는 안주만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뿐. 왜냐하면 그 코로나 3년 동안 내가 네. 식당을 가진 못하니 어떻게든 집에서 생존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사셨구나.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불을 쓰지 않은 요리를 조립식 샐러드 요리.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샐러드도 지금 용기 아직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그러면 수준인데. 2024년이 가기 전에 제가 꼭 고은 작가님의 주안상을 어머 받아보겠습니다. 어떡해. 아니 이분 또 저기 어디 적어두실 분인데 큰일 오늘 났네. 메모할 게 이것저것. 네. 아 진짜 제가 또 늪에 빠졌네요. 비교의 늪이 아니라 신지의 늪이라고 해야 근데 되나? 저희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카페인 여러분들도 하나씩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 경우를 보고 무서워서 못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신지 작가님 뭔가 진짜 지금 검사하실 것 네, 같아가지고.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내가 늘 도전하지 못했던 나 이거 어차피 못해라고 생각하거나 좀 네.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아 근데 그건 해서 뭐하게 해서 괜히 어. 접어둔 어떤 것이라든지 네. 그것을 하면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못해도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좋습니다. 네. 우리 새해에 다 잘해야 되는 계획만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못하는 거 하나 찾아서 그거 재밌어 해보기도 재밌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막 말하기는 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 그러니까 라디오는 잘하셔야죠. 네.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조금 저에게 요리처럼 그러니까 고정은 어떨까 싶었는데 세상에 바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말미를 좀 드릴게요. 네, 말미 좋아요. 연말에 2024년 연말쯤 네. 네, 11월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그러면 이 책 정리 어떻게 하실지도 좀 만나보고 우리 카페인 분들 글도 좀 볼게요. 패닉의 길을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장찬미 작가의 산문집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없지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사이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진짜 그 춤에 좀 어울리는 도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다 아니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랄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두었던 흔적들인데 예를 들면 발레 토슈즈도 있고요. 그리고 벨리 댄스 허리춤에 그 코인 달린 거 있어요. 벨리 댄스요? 네, 그 벨리 댄스 옷 제가 궁금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말았던 거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마음엔 실패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말미를 드릴게요. 저도 그러면 11월부터 연습하면 되니까요. 네, 다른 사람 집에서 춤 자주 추세요? 저희 집에서도 안 추는 춤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창원 방향으로 찬미 작가님께 이 원망을 보내고 싶고요. 우리 어쩌다 저희가 이런 잘하지 못하지만 즐겨볼 수 있는 일에 토크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책은 뭔가 펼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걸 뭘 하게는 되는 그런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마 무서워서 지금 저희 때문에 입을 떼지 못하고 있을 뿐 그런 걸 품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그냥 못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잘하지 못해도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 새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더 잘해야지 글을 잘 써야지 수영을 잘하게 되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못 해본 영역, 아예 발을 안 들여 놔본 그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 발만 담갔다 빼도 되니까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것도 의미 있겠다. 에피소드는 분명히 생길 거고 그걸 좀 잊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에 우리 안 하던 짓을 하나씩 해보자.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1, 2월 미션으로 저 계속 미션만 드리는. 그러니까요. 자꾸 숙제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에세이 보내주셔야 하니까 네. 그런 시도에 대해서 써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의 새로운 시도. 아마 많이들 계획을 갖고 계셨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뭐 작심삼일이었으면 작심삼일이었던 대로 맞아요.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 책 보면서 클라이밍의 세계에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일일 체험해볼 수 있는 운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 많잖아요. 네. 뭐 공방 가는 것도 그렇고 음. 이런 운동 분야에서도 모두 이제 한 달 회원권을 끊기 전에 일일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처럼 돼 있는 것들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좀 새로운 영역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 어떻게 정리하실지 한마디 정도로 이건 이런 분들께 네,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앞부분에 읽어드렸던 두 개의 낭독 들으시면서 아, 내 마음하고 되게 닮아 있다. 내 마음도 저런 적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못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영역 하나를 찾아내 보는 것을 올해의 숙제까지는 아니고요. 올해의 어떤 즐거움으로 삼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인 분이 보내주신 에세이도 만나볼게요. 김소연 시인을 만난 날, 송태종. 지난 금요일 시간이 생겼던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동네 책방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독립책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방에 도착한 후 오픈 시간이 지나도 문이 닫혀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반가운 분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방 출입문의 유리 너머로 북카페 화요일 무리하는 시인님, 김소연 시인님의 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글을 자세히 보고 싶었던 저는 책방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발견한 사장님의 연락처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는 바로 연락을 주셨고 비번을 알려주시며 편하게 보고 가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장님.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간 조용한 책방.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책의 제목들이 저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되고 있었다는 작가님 글에 공감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감되는 문장들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답답함을 느낄수록 더욱 공감 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공감에 빠져있던 저는 북카페 시작할 시간에 맞춰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는 휴대폰 스피커로 책방 안을 북카페로 가득 채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끝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끝내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책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며 찾아간 독립책방, 그 책방에서 만난 김소연 시인님의 글, 그리고 책방 안을 가득 채운 북카페 금요일 생방송까지 그날의 문장 카페 표현을 빌리자면 별사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카페인 송태종님의 글이었습니다. 아, 이 금요일 북카페 또 금요일 생방했던 날 이 송태종님 사연을 소개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럼 책방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막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후속 사연이 스피커로 듣고 있다고 왔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북카페에 소개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연만 받고 스피커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을. 네. 네. 그래서 새록새록 또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근데 이
사연 자체가 너무 동화 같은 게 문이 음. 닫혀 있었는데 맞아요.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사장님이 비번을 알려주시면서 들어가서 편히 둘러보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시대에 드문 일 아닌가요? 이런 일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네. 선뜻 그렇게 비번을 알려주시면서 주인이 없는 공간이지만 책을 보러 온 그 마음을 생각해서 와, 열어주시는 마음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진짜. 네. 네. 이름 모를 책방 사장님.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조용한 공간을 혼자 오롯이 쓰시면서 또 이 송태종 님이 느끼셨을 마음도 네. 또 짐작하게 되고 해서 되게 정말 그 겨울의 동화 같은 스토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지금 보니까 북카페가 끝날 때까지 사장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혼자만의 시간을 끝내면서 책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지금 와, 책방 사장님의 그 센스와 마음도 너무 고맙다 싶을 정도인데 송태종님은 오롯이 느낀 거 아니에요? 네. 몸으로. 네. 아마 그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북카페를 듣고 계신 분은 전국에서 송태종 님이 유일하셨을 것 같아요. 책방을 정말 내가 전세 냈어 네.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시간이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 북카페를 크게 틀어놓고 또 와. 혼자만의 얼마나 어울렸을까요? 그 책들이 많은 공간과 북카페. 카페 그리고 카페인이 거기 앉아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책방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우리 북카페 게스트로 오시는 김소연 씨님의 맞아요. 글을 보고 네.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되고 참 낭만적인 어떤 한 풍경이에요. 선물 같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송태종 님이 낭만을 아는 분이셔서 이런 분에게 또 이런 낭만적인 스토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좀 이제 문 닫은 거 보고 이제 돌아서서 가거나 혹은 뭐 그렇게 들어가서도 이런 장면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태종님은 그날 자신을 위한 이 한 시간을 너무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태종님만이 가진 능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선물 같은 에세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방송이죠. 금요일 방송으로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페퍼톤즈 샤인 준비했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